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이번에 몬트리올 은행에서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불즈를 10대 1로 액면 병합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선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게 전혀 걱정할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게 볼 부분도 있는 그런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주 같은 경우엔 액면 분할을 한다 그러면 호재로 보고 액면 병합을 한다 그러면 악재로 봅니다. 아무래도 분할을 하면 소액으로도 해당 주식을 살 수 있으니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더 많은 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병합을 한다는 건 얼마나 주가가 매력이 없는 구간까지 떨어졌으면 병합을 하냐라는 차원에서 악재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리고 또 SEC 미국 증권거래소에는 주가가 1달러 이하로 몇 달 동안 지속이 될 경우에 상장 폐지를 시킬 수도 있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 액면 병합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액면 병합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안 좋게 받아들이고 불안해하는 심리가 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개별주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불즈는 팡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개별주처럼 어떤 위기 탈출이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병합 후에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똑같을 것이고요. 투자된 돈의 가치도 똑같을 것입니다. 자, 그럼 어차피 똑같은데 그냥 냅두면 되지 굳이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괴리율 때문입니다. 불즈가 ETN 상품이잖아요. 여러 가지 종목을 묶어서 판매하는 ETF나 ETN 상품의 경우에는 거래되는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건 불즈에 속해 있는 그 15개 기업들의 순자산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ETN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가 차이가 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굳이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괴리율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뭐 어쨌든 정확한 게 증권사 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나 서로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즈처럼 주가가 너무 낮아져 버리면 이 괴리율을 맞추기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리율을 좀 더 수월하게 맞추기 위해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 부분은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몬트리올 은행에서 증시가 이젠 정말 최저점을 찍었고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자체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고 느끼실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제 영상 오래 봐오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뭐 아무 근거나 논리도 없이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사실 지금 불즈가 물론 고점 대비 엄청나게 빠져서 주가가 내려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막 1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까진 그냥 그 괴리율 맞추는 거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닐 거고 그냥 한동안 놔두고 상황 더 지켜봐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지금 시점에 이렇게 액면 병합을 발표했을까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액면 병합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미국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럼 당연히 불즈도 나스닥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니까 또 확 떨어지겠죠. 그럼 이 상품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확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액면 병합까지 해서 주가 다시 기껏 올려놓더니 또 이렇게 확 떨어지네 하면서 사람들이 찾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운용사 입장에선 최악의 결과죠. 기껏 힘들게 잘 만들어 놓은 상품이 거기에 인지도도 많이 알렸는데 이렇게 매력도가 떨어져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멀어지면 불즈를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수수료도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굳이 지금 시점에 이걸 발표한 이유는 그만큼 몬트리올 은행이 이제는 주가가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했고 이러한 판단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액면 병합을 강행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이로써 증명이 된 거죠. 아, 불즈 상패 안 당하는구나. 주가가 너무 낮아지면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액면 병합해서 상품을 계속 살려나가는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여기저기서 야, 불즈 그러다 상패 당한다 어쩐다 무식한 소리 정말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겁니다. 불즈는 상패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유일하게 걱정해야 될 부분은 몬트리올 은행의 파산 위기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올 때, 이때는 이제 걱정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거 말고는 걱정할 부분이 정말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캐나다 대형은행들 가운데 4위인 몬트리올 은행이 파산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제가 불즈 관련해서 올렸던 이전 영상들에서 그 이유에 대해 많이 말해놨으니까요. 오늘은 그 부분까지는 더 추가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10대 1로 하니까 가급적 끝을 0으로 맞추시는 게 깔끔하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꼭 맞추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 995개를 가지고 있다면 5개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동 매매가 되면서 그 금액만큼 계좌로 들어오니까 뭐 이 부분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즈가 액면 병합이 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정말 전혀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수량이 줄어들다 보니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죠. 사실상 가치는 똑같은 건데 그래도 괜히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1000개 들고 있다가 갑자기 100개로 줄어드는 뭐 이런 상황인 거니까. 근데 그냥 그 기분 나쁜 것만 조금 참으시고요.
그렇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두 번째 이유와 같이 몬트리올 은행에서 주가가 이젠 정말 추가적인 대폭락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오히려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즈의 액병 이후에도 저는 계속 삽니다. 저는 불즈의 구성 종목이 마음에 들어서 애초에 진입을 했고 상승장이 시작되면 불즈가 가장 크게 오를 거라는 확신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사겠습니다. 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적어서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불즈 사면 안 되죠. 이렇게 안정성을 중시하는 분들은 TQQQ나 아니면 TECL이라는 ETF 상품이 있거든요. 애플 마소 비중만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술주 3배 ETF 상품이 있으니까 이거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불즈는 저같이 좀 이렇게 화끈한 걸 좋아하는 성향이신 분들께 잘 맞으니까요. 각자 성향에 맞춰서 투자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TQQQ, SOXL, 불즈 모두 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입니다. 변동성은 견디면 그만이니까요.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감사합니다.